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목요일 주중 두 번째 방송이죠. 오늘 방송 주제는 무역전쟁 2라운드 시작됐는데 갑자기 주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회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하회의와 수출 수입에 대한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다행스러운 건 주중에 90일 유예를 뒀습니다. 하지만 90일은 유예일 뿐이죠. 90일 이후에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그다음에 가능하면 동맹 기업들, 일부 독일 기업도 그에 편성하고 나섰죠. 왜 갑자기 미국은 화웨이를 정조준 노리고 있는 것인지 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를 왜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지, 화장실 얘기 아닙니다. 정조준 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5G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5G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며 5G 기술에서 화웨이와 중국의 위치가 어디인지 속쓰리겠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창의력, 진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부 5G 기술과 중국 그리고 화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셨죠? 주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3차전이라는 기사로 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옆에 화웨이를 정조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 보시는 대로 5G 전쟁 개막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G 선두주자격인 화웨이와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5G가 무엇이며 5G 기술과 시장에서 화웨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G입니다. 5G란 무엇이냐? 우리 텔레비전을 틀으면 요새 KT, SKT, LG U+에서 5G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면 5G가 잘 안 된다, 속도도 빠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만 보면 5G가 과거 LTE폰이나 3G 폰처럼 그냥 단순히 휴대전화 관련 기술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5G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바일 폰이 최근에 나오는 KT, SKT,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일 뿐이고요. 5G는 전체 휴대전화 및 향후 사물 대 사물,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진리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 어떤 장소, 터널이든 바닷가든 산꼭대기든 끊기지 않고 어마어마한 용량을 순식간에 전송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왜 최근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기업의 중심에 서 있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 차량,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막연합니다. 정말 막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차량이 내년 일본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깔려야 본격적인 서비스가 된다. 만약 5G 네트워크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주 극히 낮은 속도, 느린 속도로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G가 무엇인지 한국 장관과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실어둔 기사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영민 장관이요, 5G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G는 평범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핸드폰 기술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결합해 모든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시키고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제대로 봤죠. 사물 인터넷이 되는 순간 인간의 뇌처럼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교환되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교환되려면 그 속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5G 네트워크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지난 1월 7일 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내는 상황을 가정하자. 4G, 우리가 쓰고 있는 LTE 기준으로는 0.81에서 1.35m를 움직인 뒤에 차가 멈추지만 5G에서는 그 거리가 2.7cm로 줄어든다.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보면 인간의 뇌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려면 이 기계가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앞에 있는 게 부딪힐 거야 라고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터널, 비 오는 상황, 산 꼭대기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물론 도로와 차량, 제동거리 등 다양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발견, 인지,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4G 수준에서는 사고가 될 수 있는 일이 5G에서는 안전한 운행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자율주행에서만 나타난 얘기인데요. 5G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물 대 사물, 차량 대 신호등, 기계 대 기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다.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G는 왜 중요한 것인지 막연하잖아요. 5G는 왜 중요한 것인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율주행 차량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최근 3주 동안 3탄의 3부 분량으로 시리즈를 낸 적이 있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 2020년 대형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때 자율주행 차량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5G입니다. 만약 5G가 없다면 현재의 LTE를 가지고 자율주행하겠다 그러면 그냥 시속 30km에서 50km 그 정도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 정상 속도로 굴러간다. 그러면 적어도 특정 구간에 5G 시스템이 연결되고 5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영문에서 찾았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영문 보지 마시고요. 밑에 한글 보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5G, LTE는 주로 휴대전화 통신 속도, 다운로드하거나 통화 속도,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이런 정도의 오로지 휴대전화에 의한 통신 속도에 국한되지만 5G는 절대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막대한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그 위치, 그 사물, 어떠한 것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속도를 보장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이나 사물 인터넷에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다. 이래서 중요하죠. 왜? 내년부터 당장에 웨이모와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한다고 했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일본은 내년 7월 24일경 동경올림픽과 동시에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 되면 5G 네트워크가 특정 구간에는 깔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몰랐던 부분, 군사기술의 5G 네트워크가 정말 패권 다툼에 쓰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즉 5G 네트워크가 되면 무인 전투기, 잠수함 및 대규모 공격 비행기 편대, 심지어 드론과 같은 그런 전투기를 통해서 군사작전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작전을 하는데 특정 지역이나 사막 같은 데에서 통신이 끊겨버리거나 데이터 전송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인 전투기, 무인 잠수함, 대형 공격 편대 등 통합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게 반드시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기존 재래식 무기를 대체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공격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가 5G다. 왜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며 미국이 그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율주행을 비롯한 혁신 기술의 5G가 필요하고, 두 번째, 군사기술의 패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술의 5G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재래식 무기에서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죠.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첨단 기술이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5G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이게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2025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느냐를 노키아가 예상을 했는데요. 맨 먼저 오른쪽 끝에 보면 vehicle, 자율주행 차량이죠. 자율주행 차량이 이게 빌리온 단위니까요. 7,400억입니다. 10억, 100억, 7,400억 달러가 2025년에 이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고요. 이 팩토리, 맨인 쪽의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 공장에서 무려 3조 7천억 달러 규모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리테일, 아웃사이드, 이런 거 전체 약간 어렵지만 기존보다 무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최소한 3조 8천억 달러에서 최대 11조 달러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즉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국가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5년 되게 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CS라는 연구소에서 한 걸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이 5G, 현재 모바일 커넥션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이 비중과 연결되는 비용을 보면 금액 크게 따지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22년부터 25년까지는 거의 45도 각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왜 2020년이냐? 자율주행이 5G를 기반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행착오로 5G 기술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기술도 저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G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도대체 저 5G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와 군사적 패권까지 뺏어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5G 기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앞서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CTIA,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입니다. CTIA. 저게 듣보잡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산업협회가 CTIA인데요. 작년 12월에 CTIA에서 도대체 5G 산업이 어느 나라가 앞서 있는지 발표한 건데요. 1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차이나고요. 2위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3위가 미국, 4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동통신 산업에서 저렇게 빨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저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4G LTE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산업 비중을 살펴볼게요. 2017년 기준으로 나왔던 건데 왼쪽 그림 보십시오. 5G 에센셜 IPR입니다. 에센셜, 그러니까 필수 기술에서 각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맨 위 36%가 미국이었고요. 한국이 3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한 휴대전화 기술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때 5G에서 중국은 딱 1%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5G 특허 관련 기술을 2017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특허 기술 2017년 11월 기준에 무려 32%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중국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17%, 한국은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게 2017년 11월 기준입니다.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2년이나 된 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4G 기술에서 중국에서 1%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나라가 5G 기술에서 아직 상용화도 안 되는 기술에서 특허 관련 기술이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2018년 12월, 2019년 3월 기준으로 도대체 저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일의 지적재산권 조사 전문기관인 IPLYTICS GmbH, 이름도 깁니다. 저들이 2019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리포트를 제가 가져왔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기술의 특허 출연국과 전체 특허 출연한 데서 각 국가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4%의 주요 특허가 중국, 32%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2%를 차지했던 한국이 25%로 약진을 했고요. 미국과 핀란드가 각각 14%, 그리고 스웨덴 8%, 일본이 5%, 나머지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4G가 늦어서 4G는 포기하고 바로 5G로 넘어간 중국이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25%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업 5G가 되면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메모리 망한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자율주행 관련 특허 기술 1위 삼성전자, 5G 관련 특허 보유, 특허 출원 개수 25% 한국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무려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도대체 5G를 리딩하는 컴퍼니, 회사들은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지적재산권 조사기관 IPLYTICS, IPLYTICS인가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조사한 걸 계속 가져왔습니다. 전체 특허 출원 건수 1위는 기업별로 따졌더니 차이나의 화웨이가 15%, 노키아가 14%, 삼성전자, LG전자가 각각 13%, 1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그 잘 나간다는 미국의 퀄컴은 8%, 퀄컴 다음에 인텔은 5%밖에 되지 않았다. 퀄컴과 인텔을 합해도 화웨이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주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제가 옛날 화웨이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의 5G나 혁신기술 이야기하면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웨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X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마주해야 합니다. 화웨이가 전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퀄컴과 인텔을 합해도 화웨이한테 안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3%와 12%를 출원했다는 거. 이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찾아봤습니다. 5G SEPS입니다. SEP가 뭐냐? 스탠다드 에센셜 페인턴스입니다. 즉
5G 기술에서 표준에 쓰일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를 찾아봤더니 다행인 건 삼성전자가 1166건 1위였습니다. 2등은 하웨이 933건, 3등이 JT 796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퀄컴, 인텔은 합해도 하웨이 한 기업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삼성전자가 유리라는 거, 그 다음에 6위에 LG전자가 621건으로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5G 기술 발전 기여도는 현재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유리라는 거. 기술 발전 기여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술은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표준 기술에서 저런 기업의 기술이 많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튼 5G 기술 발전 기여도에서 1위는 하웨이, 2위가 에릭슨.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5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기술 발전 기여도를 보면 화웨이가 압도적인 1위고 2위가 에릭슨, 3위가 노키아, 4위가 퀄컴,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 1위 중국, 기술기업 1위 화웨이라는 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도 인정하고 독일도 인정하고 글로벌 다른 기업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5G 기술과 국가별 주도권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4G 휴대전화, CDMA로 알려주는 4G 휴대전화에서 퀄컴의 로열티 수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4G와 LTE는 오로지 휴대전화다. 그런데 퀄컴의 이 휴대전화만의 로열티 수입이 작년에 51억 6,300만 달러, 2017년에 64억 달러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 5G는 뭐라고 했습니까? 휴대전화만이 아니죠. 사물 대 사물, 자율주행 자동차, 건물 대 건물, 원격 진로, 휴대전화와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특허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퀄컴이 전화기만으로는 51억 달러였는데 만약에 특정 기업이 로열타를 들어가면 51억 달러가 아니죠. 5조 달러도 넘을 수도 있다. 당연히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군사 기술까지 수혜할 수 있는 5G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 당연히 글로벌 패권 다툼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의 5G,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마라. 스파이웨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따라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이 화웨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영국도 금지했다고 했는데요.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정보기관이 나서서 스파이웨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주도하에 동맹국들이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아직 5G에 대한 표준이 설립되지도 않았어요. 표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요. 이탈리아에서 주요 표준, 지금 밑에 박스가 있죠. 지금 남아있는 게 6개 부분인데요. 표준을 만들어내기로 했었는데 전부 다 3개월씩 뒤로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표준이 설립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느 기업이 그 기술을 주도하느냐, 어느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국가가 기술 패권을 쥐느냐 정해져 버리는 거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G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셨죠?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빨리 5G, 어마어마한 기술인 5G 기술을 앞서갈 수 있었던가? 우리는 그냥 심정적으로 단순히 가성비만 앞섰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세계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미 5G를 인정하고 중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G. 이제 여러분들 5G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중국과 무역 관세 분쟁에 화웨이를 타겟으로 했을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아쉽다고요? 조금 아쉬워야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